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웹3를 놓고 크립토 셀럽들 사이에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핏 들어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과 꽤 관련성이 높은 것이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또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 같은 크립토 셀럽들이 이렇게 웹3를 비판하는 것을 보면 갸우뚱하게 마련입니다. 먼저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머스크는 웹3가 헛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논란에 불을 당겼는데, 이후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웹3 지지자들을 비꼬는 이미지를 올려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 역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로 떠오른 웹3에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아예 웹3는 궁극적으로 수준과 모습만 다른 집중화된 실체일 뿐이다, 이렇게 사실상 웹3를 폄하하는 발언을 내놓아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웹 2.0 시대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트위터로 재벌이 된 인물이 새로운 흐름인 웹3를 거부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웹 3.0은 암호화폐 시장의 다음 트렌드를 이끌 주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페이스북 같은 웹 2.0을 상징하는 기업들을 웹 3.0으로 끌어들일 정도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흔히 접하는 키워드들 가운데 블록체인, 탈중앙화, NFT, 메타버스 등이 모두 웹3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런 핵심 트렌드를 크립토 셀럽들이 직접 비판하고 나섰으니까 논란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웹3가 뭐고 이번 논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웹3 관련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웹3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웹 3.0이 웹 1.0, 또 웹 2.0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 1.0은 쉽게 말하면 월드와이드 웹을 떠올리면 됩니다. 1991년부터 10년 동안 인터넷 시장의 상징이었고, 모뎀을 통해서 리드 옹리 형식의 일반적인 정보 전달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속도 이슈가 꽤 컸기 때문에 영상은커녕 이미지 전송에도 엄청난 시간 또 돈이 들어갔습니다. 문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의 미디어였던 셈입니다. 웹 2.0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지금까지의 인터넷 서비스를 웹 2.0의 범주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브랜드로 따져보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 이런 웹 2.0 시대의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고 영향력도 만들었고 돈도 엄청 번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과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의 양방향 전달 체계가 형성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보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하나의 개념으로 합쳐지면서 더 적극적인 정보 소비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앙화된 특성으로 인해서 해당 빅테크 기업의 서버에 해킹, 보안 등의 문제가 생기면 아예 전체가 마비가 되거나 모든 개인들의 정보가 특정 기업으로 집중화되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목됩니다. 소비자 중심이 아닌 중앙화된 기업 중심의 틀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웹 3.0의 기본 컨셉은 탈중앙화입니다. 더 이상 데이터는 특정 기업의 서버에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 저장되면서 해킹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당연히 정보와 데이터의 소유권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탈중앙화 컨셉이 핵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블록체인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는 탈중앙화된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NFT입니다. 이때 운영 조직은 중앙화된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 가상자산을 보유한 홀더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오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미 현재 시장에 진출한 웹3 프로젝트들은 거의 대부분 다오의 형태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메사리가 웹3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나 드롭박스 같은 웹 2.0 기반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웹 3.0 시대에는 파일코인, 아르위브 등 분산형 스토리지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엄청난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도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스토리지로 바뀌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해킹이나 장애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클라우드 전체가 장애를 겪는 중앙화 문제가 발생하지만 분산형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체가 고전적인 이슈가 됩니다. 특히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른바 데이터 주권도 보장이 됩니다. 메사리는 분산형 스토리지의 선두주자는 파일코인이고 최근 아르위브와 시아도 주목받고 있다. 파일코인과 시아는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온디맨드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아르위브는 장기적인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웹 3.0은 최근 엄청난 유행을 하고 있는 NFT나 메타버스와도 당연히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솔라나 기반의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오디오스, 블로그 플랫폼 미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스는 인디 뮤지션들이 중재자 없이 로열티를 받도록 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스포티파이나 멜론 뮤직의 웹3 버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체 토큰 오디오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되고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보상은 기존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블로그라는 웹 2.0을 상징하는 형식에 대한 변화도 웹 3.0 시대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러의 경우에는 블로그에 글을 쓴다라는 기존 형식은 유지하면서 이걸 공개할 때 웹3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NFT로 발행할 수도 있고 이더리움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판단에 따라서 이 같은 형식을 자율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웹3 시대에는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컨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사용자가 직접 누리고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원리가 실행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이 존재하는 겁니다. 메사리의 경우에는 웹 3.0 구현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로 NFT와 메타버스, 디파이 등을 꼽았습니다. 결국 웹 3.0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할까? 사실 이런 고민이 필요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의미 있게 웹 3.0의 가치를 빛내면서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사리는 특히 NFT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했는데 현재 아날로그 세계의 미술품 시가총액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 수준인데 NFT 아트는 그렇게 열풍이라고 해도 14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1% 수준인 만큼 앞으로 10년 동안 NFT 아트 시가총액은 10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메사리는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혁신적인 변화를 소비자 중심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웹3를 왜 크립토 셀럽들이 반대하고 비꼬는 것일까? 일론 머스크는 웹3가 헛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성 메시지를 날린 뒤에 웹3 지지자를 비꼬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서 빈축을 샀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보면 텅 빈 화장실에 웹3 피플이 들어와서 굳이 바로 옆 소변기에 자리를 잡고 크립토로 들어와야 돼. 웹3는 미래야. 너는 다오에 조인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웹3 지지자들의 주장이 맹목적이고 또 일방적이라는 점을 은근 대놓고 비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경우에는 웹3가 벤처 캐피털의 장난감이다 이렇게 비판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당신은 웹3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대신 벤처 캐피털과 그들의 유한 책임 투자자 LP가 웹3를 소유한다. 웹3는 그들의 인센티브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웹3를 본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묻자 이에 대해서 잭 도시는 A와 G 사이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유명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A16Z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A16Z는 최근 웹3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식했는지 A16Z의 제너럴 파트너 크리스 딕슨이 나는 도시의 열렬한 팬이고 우리가 그를 이더리움과 여러 블록체인에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잭 도시가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논란이 꽤 커졌습니다. 스스로가 웹2인 트위터로 재벌이 됐으면서 웹3를 막연히 거부하고 비판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잭 도시 역시 벤처 캐피털의 투자를 받았던 사람이고 엄청난 이익을 얻은 사람인데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을 비난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그가 왜 웹3를 비꼬며 비판하는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의 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지구상의 최고 선두에 있는 입장에서 자동차와 운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테슬라가 아닌 웹3로 탈중앙화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런 수준이라면 꽤나 모순적인 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시작인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이면서 정작 탈중앙화의 구현을 반대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특히나 웹3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웹3는 비트코인 중심이 아닌 특화된 특정 알트코인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중심 시대를 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으면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나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가 주목을 받게 되고, 분산형 스토리지가 각광을 받으면 역시 비트코인이 아닌 파일코인이나 비트토렌트가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편을 든다라기보다 트렌드의 방향성과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웹3는 이미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으로 다가와 있고, 페이스북은 웹2 컨셉을 버리고 웹3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면서 회사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 NFT 시대, 블록체인의 시대는 결국 웹3 시대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변화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웹3 관련 크립토들은 많기도 너무 많고 이번 영상에서 일일이 구분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메사리가 언급한 종목들을 비롯해서 여러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야의 종목들 리서치 해보시면서 장기 투자 종목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관심 있는 메타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펀더멘털을 갖췄는지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장투할 만한 나와 맞는 웹3 코인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웹3의 의미와 개념, 방향성을 비롯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웹 3.0 논란의 맥락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